오늘 우리는 연휴 시작입니다. 그렇죠. 네. 이 시점도 지금 오전 9시 좀 넘은 시점에 북한이 이 발사체를 쐈습니다. 어떤 의미로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? 아마 좀 계산이 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연휴 네. 첫날 9시. 그러니까 9시 6분에 발사를 시작했으니까 아마 9시 정도를 기점으로 삼았겠죠. 예. 그리고 우리로서는 연휴 첫날이고 미국 시각도 중요한데 미국으로서는 예. 금요일 오후 8시예요. 저녁 8시면 그렇죠. 이제 퇴근하고 이제 주말로 좀 접어드는 시점인데 집에서 TV 보기 시작할 때네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미 당국이나 우리 당국 쪽에서 보면 굉장히 좀 성가신 시점이죠, 사실은. 연휴가 시작될 때. 예. 북한이 오늘 오전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단거리 발사체를 수발 발사를 했습니다. 북미 협상 교착 상황에서 북한이 도발성으로 간주될 수 있는 행동에 나섬에 따라 향후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.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와 이 내용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연휴 첫날 네. 난데없는 미사일에 다들 좀 걱정하신 분들도 있을 테고 우려하신 분들도 많을 테고 저희가 아주 세세하게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우려가 어느 정도로 맞는 건지. 오늘 우리는 연휴 시작입니다. 그렇죠. 네. 이 시점도 지금 오전 9시 좀 넘은 시점에 북한이 이 발사체를 쐈습니다. 어떤 의미로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? 아마 좀 계산이 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연휴 네. 첫날 9시. 그러니까 9시 6분에 발사를 시작했으니까 아마 9시 정도를 기점으로 삼았겠죠. 예. 그리고 우리로서는 연휴 첫날이고 미국 시각도 중요한데 미국으로서는 예. 금요일 오후 8시예요. 저녁 8시면 그렇죠. 이제 퇴근하고 이제 주말로 좀 접어드는 시점인데 집에서 TV 보기 시작할 때네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미 당국이나 우리 당국 쪽에서 보면 굉장히 좀 성가신 시점이죠, 사실은. 연휴가 시작될 때. 예. 군당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말에 이제 뭐 당직자만 좀 이제 근무를 하는 상황에서 이제 비상 소집이 되고 뭐 이제 아마 난리가 좀 났을 건데 아마 다들 예. 아시겠지만 이제 좀 굉장히 좀 성가신 시점이죠. 예, 성가신 시점에 이렇게 도발을 한 거 보면은 이 대남 메시지가 일단 좀 큰 것 같고요. 70km에서 200km는 단거리 발사체를 쏜 거 봤으면은 우리 또 연휴 시작이니까 단거리 미사일 쏜 거 봐서는 대남 메시지가 좀 큰 것 같고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메시지를 좀 보내는 것이죠. 미국에서도 지금 폼페이오 장관이 금요일 밤 시간에 퇴근을 못하고 어쨌든 강경화 장관하고 전화 협의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미 당국도 트럼프 대통령한테 즉각 보고를 좀 하고 하는 아마 좀 긴박하게 움직이는 금요일 저녁이 됐을 건데 미국에서 좀 성가신 시점이 좀 되긴 되지만 어쨌든 우리 이 미국에서 이제 밤 시간 이제 퇴근하고 좀 밤 시간이니까 약간 업무가 아닌 시간이니까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도 일정 부분 있지만 그보다는 주타깃은 우리라고 그렇죠. 생각하시면. 우리의 낮 시간이잖아요. 우리 아침 시간. 가장 이제 예민하게 이제 깨어 있을 그 시간에 이제 보란 듯이 이제 쏜 것을 보면은 대남 메시지가 좀 더 크고 그리고 또 대미 메시지도 역시 좀 섞여 있는 것. 그러니까 불만을 표시한 것이죠. 지금의 이 정국에 대해서. 이제 신형 전술 유도 무기를 한 20km 정도 좀 날아가는 걸로 해서 이제 실험을 좀 했었는데 그때 이후 한 17일 정도 후 예. 보름이 조금 넘은 시점인데요. 어쨌든 유엔 제재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거리 미사일 활동은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죠. 예. 한 1년 5개월 정도 미사일 자체는 쏘고 있는 건 아니고 오늘 것도 이제 더 판명이 돼야 되겠지만 예. 어쨌든 미사일을 쏘지 않고 발사체를 쏘는 정도로 해서 지금 뭐 저강도 도발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. 현재까지는 지금 그렇게 보여집니다. 알겠습니다. 우리에겐 구체적으로 북한이 좀 어떤 불만을 표시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? 그 대미 대남 라인을 정비를 했죠. 북한에서 대미 대남 라인을 정비하고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는 일관되게 지금 연말까지 시한이 있으니까 예. 그때까지 셈법을 바꾸고 자세를 바꾸라라고 하는 건데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. 그 시한이라고 하는 게 미국에 대해서 보내는 시한이 아마 우리한테도 보내는 시한과 이제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고요. 우리가 계속 제의하고 있는 정상회담이나 여러 대화 제의에 대해서 지금 무응답인 상태인 것이죠. 거기서 지금 이렇게 저강도 도발을 좀 하는 것을 보면은 뭐 자기들은 이제 제재는 벗어나지 않되 예. 원래 가던 길대로 군사력 정비를 하고 훈련도 하고 할 거는 다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, 북한은. 근데 이런 것들이 안 하다가 지금 하니까 2018년도에는 없었잖아요. 예. 이런 식의 도발이 없다가 우리가 지금 평화 무드를 좀 한참 좀 가다가 지금 이걸 보니까 또 굉장히 뭐 일이 나는 것 같은데. 살짝 놀라기도 했습니다. 그렇죠. 살짝 이제 놀라게 된 시점이고 또 연휴 딱 맞춰서 이제 본 걸 보면은 계속 이제 도발의 강도 높여 나가겠다라고 하는 메시지 좀 보내는 거죠. 그러기 전까지 좀 한국도 우리 측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나와라. 자꾸 미국 눈치만 보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이제 말로 이제 하는 거와 동시에 이렇게 또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한 축이 또 있다고 보여집니다.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뭐 대북 제재를
이 정도면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. 또 미국과도 네. 아주 공조를 잘해야 되고 그럼요. 그렇다고 너무 또 북한 쪽으로만 우리가 이렇게 편을 들어줄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고 북한이 모르는 게 아닐 텐데 굳이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줘야 됐을까 싶기도 합니다.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. 협상력을 좀 높이는 거죠. 특히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도 있는데 우리를 더욱더 압박하는 것이 뭐냐면 다음 주면 일본의 스가 관방장관이 미국에 가가지고 예. 북일 관계 정상화에 대한 뭐 실무 회담을 여는 거에 대해 협의를 좀 하게 되어 있습니다. 이제 일본이 그동안은 한동안 좀 재팬 패싱이라고 하는 그렇죠.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한반도 문제 산발 벗겨 비서나 있었는데 이제 일본도 이제 발벗고 나서는 상황이 됐고 예. 김정은 위원장은 러시아하고도 지난주에 회담을 했고요. 그죠? 그리고 이제 곧 시진핑 주석도 올해 어쨌든 방북의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. 예. 어떻게 성사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은 그 주변국들은 다 움직이는데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조금 좀 한 발 더 뒤로 물러나가게 되는 그런 시점이죠. 이 시점에서 남측이 조금 더 북측이 원하는 만큼 더 카드를 내놓지 않으면은 쉽게 호응을 할 수 없을 않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. 이게 강도를 좀 높여나가고 있는 것인데, 근데 이게 북한의 좀 오판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아무래도 북한의 뭐 나중에 종국적으로 북한과 얘기를 하고 북한 편 들어줄 수 있는 게 우리밖에 없어요. 국제사회 예. 돌아갈 때. 그럴 때 지금 우리의 입지가 지금 계속 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.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고, 북한이 좀 우리나 미국 내부 정국을 좀 분석을 하고 나름대로 이런 도발을 하는 것 같은데,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이게 남북 관계가 가장 큰 그 정권의 이제 치적인데 예. 여기에 좀 상처가 나지 않도록 조금 더 발벗고 나서서 움직일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아마 저강도 도발을 하는 것 같은데요. 이렇게 되면 우리 국민 정서가 좀 돌아서게 되죠. 작년까지 여태까지 이렇게 오면서 기껏 만들어놨던 그 평화 무드 그리고 또 북한에 대해서도 그나마 좀 가지게 되는 약간 그 정서적인 호감, 약간 예. 개선된 면들이 일순간에 좀 사라질 수 있는 거죠. 자꾸 도발의 강도가 높아지게 보면은 이제 그런 노력들이 물거품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도발을 좀 계속하게 되는 게 북한한테도 장기적으로 보면 결코 득이 될 것이 하나도 없다. 우리 입지를 좀 좁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재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뭐 인터넷 기사에 나오는 댓글이 다 국민 여론으로 생각할 그렇죠. 수는 없지만 보면은 당장 지금 봐라 북한 또 이렇게 쏘는 거 아니냐. 네. 근데 이 사실 이건 저희가 말한 그 미사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럼요. 예. 괜히 또 빌미를 주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한데 네. 글쎄요 오판이라고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는 지금 한미연합훈련도 좀 많이 축소하는 부분도 있고 네. 최대한 이 평화무드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 북한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나 이 부분이 좀 고민입니다. 근데 신중 대처를 한다라고 하는 게 조금 전에 끝난 강경화 장관과 폼페이오 장관의 통화 내용인데 예. 지금 우리 모드로서는 신중 대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. 이게 지금 뭐 북한이 제재를 위반한 뭐 장거리 미사일 시험이다라고 그런 것도 한다면 이제 강력하게 단호하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까지 가는 상황은 아닙니다. 예. 가는 상황도 아니고 북한이 나름대로 불만을 지금 일정 부분 말로 또 행동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 좀 신중하게 좀 대처를 하면서 북한에 우리가 일관된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게 필요하죠. 예. 더 이상의 도발과 이제 군사적인 긴장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를 할 텐데 그 이전까지 우리는 계속 대화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좀 일관되게 좀 메시지 좀 전하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 제재 국면을 풀고 완화시키는 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. 그러니까 아마 북한도 거기까지는 원하지 않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예. 그 2017년 11월 29일 날 화성 미사일을 쏜 이후로 지금 한 1년 5개월째 유엔 제재는 위반하고 있지 않거든요. 그게 이제 2년이 되는 시점이 2019년 올해 11월 29일인데 예. 김정은 위원장이 4월 12일 날 말한 연말까지 시한을 주겠다 미국한테. 거기는 과로로 아마 한국도 포함이 되는데 국제사회가 포함이 되는데 자세를 좀 바꿔라, 셈법을 바꿔라라고 하는 것, 라고 하는 게 이제 연말까지 가면은 근데 연말까지 그 미사일의 유엔 제재를 위반하지 않고 네. 핵실험하지 않고 미사일 제재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래도 한 2년 정도가 시점이 되면은 네. 그 유엔 제재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. 유엔 제재가 뭐 종말론적으로 북한을 완전히 목졸라서 이제 뭐 붕괴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제재의 그런 건 목표가 아니고, 아니에요. 예. 하반부에 가면은 제재를 북한이 잘 이행을 했을 땐 이것을 수정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는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. 한 2년 정도 되면은 이게 좀 보증이 명분이 쓰네요, 북한도. 그렇죠. 2년 정도 되면 보증이 되죠. 2년 동안 제재를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.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나 미국이나 다른 국제사회에서 됐으니 좀 연말쯤 돼서 제재를 좀 푸는 거에 대해 논의를 하자라고 하는 건 이제 군불 때는 게 아마 9월, 6월 총회 때부터 얘기가 돼야 될 건데 그 군불을
떼는데 이런 식의 이제 저강도 도발은 별로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. 그런 얘기를 꺼내기가 좀 힘들잖아요. 이런 상황에서.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좀 자제하면서 좀 뭐 이게 좀 내부 군사 훈련이라고 아마 주장을 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식의 좀 군사 훈련, 불필요한 군사 훈련은 좀 안 하는 것이 좋죠. 우리도 한미 군사 훈련을 지금 축소시키고 있지 않습니까? 예. 서로 이제 군사적 신뢰 구축과 GP도 다 그렇죠. 긴장 예. 완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노력의 시점에서 뭐 새로운 길을 위해서 지금 뭐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좀 자제하는 그런 노력 모습도 좀 보여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이런 의문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지난해 9월에 평양 공동선언하고 그때 뭐 군사 합의서 저희가 촬영을 하면서 이렇게 좀 에피소드도 있고 이게 잘 열리지도 않고 막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. 혹시 군사 합의에 위배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? 군사 합의 그때 따르면은 이제 그 경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? 군사 예. 분계선 경계 지역에서의 육상, 해상, 공중에서의 모든 훈련을 중지한다는 거예요. 예. 그러니까 지금 원산반도는 조금 더 벗어나 있는 지역이죠. 그래서 이게 통상적으로 하는 내부 훈련이다라고 이제 주장할 수는 있죠. 북한 예. 측에서는. 근데 이제 북한이 워낙 이제 미사일 도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유익 있게 좀 보는 것이고. 그리고 이제 안 하다가 지금 오랜만에 좀 하는 것이잖아요. 예. 지난달 17일 날 신형 전술 유도 무기 이제 시험하는 것도 공개가 됐고, 그래서 안 하다가 군사적 움직임을 보이니까 이제 조금 더 주목이 좀 되는 것인데, 사실 과거의 북한의 행태를 생각해 봤을 때는 늘 통상 있던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. 안보 불감증의 차원이 아니라 늘 있던 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. 김정은 위원장의 집권 기간 동안에 예. 그 핵과 미사일 관련, 특히 미사일 관련 활동이 한 83회 이상이 되거든요. 그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 집권 기간에 한 30회가 안 됩니다. 한 28회 정도. 네. 그리고 김일성 주석 때는 한 10회가 안 되는 적은 숫자인데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 시기에 핵과 미사일 활동에 거의 이제 활용 정점을 찍은 거예요, 사실은. 그렇게 2012년부터 한 16년, 17년까지 이렇게 거의 100회, 한 90회 가까운 예. 80회가 넘게 이제 핵과 미사일 활동을 해서 이제 핵 무력을 완성했다고 하는 거죠. 핵 무력을 완성했는데 그럼 무력 완성했으면 완성한 거 가지고 그냥 협상 카드로 쓰고 싶으면 쓰면 돼요. 예. 근데 이제 굳이 지금 이렇게 또 저강도 도발을 하면서 또 우리가 수위를 높이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굳이. 예, 안 보낸다 하더라도 북한이 가지고 있는 불만은 무엇인지는 알고 있습니다. 근데 불만이 있으면은 같이 대화를 좀 하고 조건을 좀 다시 맞춰봐야 되는 것이죠. 불만이 있다고 이제 꽁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예? 대남 메시지라고 보내는 것이 대미 메시지라고 보내는 것이 이런 식의 도발이면은 조금 곤란해지는 상황이죠. 혹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알고 미국도 알고 전 세계가 다 아는 이 북한의 불만이나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있는데 북한 내부에 보내는 뭐 작은 메시지라고 생각하시는 건 좀 있으십니까? 북한 내부를 위한 뭐 정치적인 메시지나. 예, 그렇죠. 북한의 이제 내부적으로는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이거 통상적으로 이런 훈련 같은 건 하긴 해야 되는 거죠. 이거 이제 오늘 이제 방사포를 쏜 게 방사포라고 만약에 가정한다면은 예. 뭐 이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래식 전력 무기, 그러니까 전력의 현대화. 는 우리가 제 갈 길을 계속 간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자력갱생의 일부인 거죠. 새로운 길에 포함되는 일부이고 지난달에 신형 전술 유도 무기 이게 시험을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참가했다라고 하는 것도 예. 우리 그 핵과 뭐 미사일 이제 무력은 완성한 것이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군 전력을 더욱더 현대화하고 고도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한다. 그건 정상적인 또 국가 활동으로 또 볼 수는 있죠. 어느 나라나 할 수 있는. 이제 그거는 내부적으로는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다라고 보여주는 메시지인 거죠. 근데 이거 자체가 굉장히 뭐 대내적으로 이제 크게 반향을 불러일으킬 만한 이제 어떤 시험 발사인지는 조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미국 입장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미국에서는 일단 오늘은 샌더스 대변인 명의로 뭐 간략하게 말해서 네. 주시하고 있다 정도 아주 짤막한 입장만 내놨는데 과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상황을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할까요? 아니면은 그래도 좀 껄끄러울까요? 뭐 이렇게 주시는 하겠지만 이게 크게 뭐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고 볼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이게 계속 또 이제 북한이 조금 더 이제 연휴 기간 중에 조금 더 도발을 한다거나 이제 그러면 상황이 좀 역전이 되겠지만 예. 오늘 아침에 지금 원포인트 이 상황만 가지고는 미국이 무슨 뭐 셈법을 바꾸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. 오히려 이제 지금 시점으로 자꾸 아마 북한도 며칠 전부터 준비를 좀 했겠지만 예. 폼페이오 장관이 이제 현지 시간으로 어젠가요? 뭐 이제 그 방송에서
전략적 결단을 전략적 결단을 요구한다. 북한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. 이제 그 얘기 나오고 나서 직후에 이제 보란 듯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. 이제 북한은 이제 말로 또 거기에 대받아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보면은 오늘 이제 행동으로 이제 보여주게 된 것이고 앞으로 이것들의 저강도지만 앞으로 이게 중강도, 고강도로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신호를 좀 보내고 있는 것인데 아직 그 신호를 보내고 있는 첫 탄이다, 첫 출발점이다 정도까지는 인지를 하고 있대.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은 노러시, 급할 것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아마 계속 견지하게 될 겁니다. 아직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러시아까지 일단 만났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 이제 시진핑 주석을 평양으로 불러들여가지고 북중 정상회담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일본도 이제 북일 정상회담에 관심이 좀 있어요. 지난주에 미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양해를 좀 구한 상황이죠.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은 기회인 거죠. 일본의 정상까지 만나 북일 정상회담까지 한다. 이거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대내적으로 굉장히 좋은 선전선동 수단이죠. 주변 강국들의 미일 중러 정상들을 모두가 다 만났다. 우리가 핵이라고 하는 보검을 쥐고 있을 때 이렇게 각 주변국들이 움직인다. 이제 자력갱생의 보검으로 우리가 더욱더 강성되고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기에는 굉장히 좋은 이제 호재입니다. 그 앞으로 또 트럼프 대통령도 일본에게까지 이제 역할을 줬단 말이에요.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움직이지 않겠다는 소리죠. 연말까지 역시. 그러면서 일본도 좀 움직이고 그때 이제 뭐 일본도 정상도 만나고 러시아 정상 만나고 또 뭐 시진핑 주석과 또 정상회담이 있고 하면은 그 이야기들을 종합하면서 다시 이제 하반기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지 지금 이렇게 뭐 저강도 도발 한 발에 다시 또 방향을 선회하고 당장 그런 일들은 워싱턴에서 벌어질 것 같진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. 일본 얘기가 나와서요. 좀 궁금했습니다. 일본이 북한과 점점 더 가까워지는 이 상황. 그 미국은 또 일본을 좀 지원을 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얼핏 보면 좋은 일 같기도 한데 또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북한에게는 옵션이 늘어나는 거니까 우리 입장에서 좋은 것 같지도 않고 어떻게 좀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? 반반일 것 같은데요. 북한 입장에서 옵션이 늘어나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상황이 바뀌는 건 없을 겁니다. 주변국들의 전략적 목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다 일치가 되어 있는 상태이죠. 그 범위와 수준과 방법이 이 동상 삼홍 혹은 동상 육몽이라서 좀 문제이긴 한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전략적 목표는 주변국들이 다 일치한 상황입니다. 그래서 북한도 진짜 전략적 결단,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데 주변국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어느 정도 맞추지 않고서는 지금의 상황을 타개할 수는 없는 게 북한의 근본적인 이제 한계인 것이죠.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주변국들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것. 지금 오히려 우리가 이제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뭐 중국 관계나 일본 관계들이 약간 좀 소원한 상태이죠. 특히 일본 관계, 단일 관계 같은 경우는 지금 최악의 좀 상황인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북한 비핵화로 가는 국제공조의 지렛대가 약간은 좀 약한 게 사실이죠. 그걸 좀 타개하기, 보강하기 위해서는 주변국들 간의 공조를 좀 강화해야 되는 게 좀 우리의 숙제가 하나가 있고요. 그리고 또 이제 북한 입장에서도 보면은 마지막에 결국은 돌고 돌았을 때 남북 관계의 특수성 지렛대가 가장 이제 경협이나 제재 이후에 어떤 그 북한의 경제 개발이 이끌어 나갈 때는 우리만한 파트너는 종국에는 없을 거거든요. 그 점을 이제 북한도 잘 인지를 시키고 우리도 인지를 하고 지금은 좀 국면이 좀 어두워 보이지만 앞으로 이제 밝은 미래를 위해서 지금도 어둠 속에서는 좀 준비를 좀 해야 되는 시점, 이제 그런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. 알겠습니다. 아주 오늘 속 시원하게 여러 가지 말씀 다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정대진 교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